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절의 변화가 바다에서 시작되어 바람을 타고 이동하고 그 흐름이 동해와 맞닿은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계절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이 먼저 조용히 흐르며 천천히 다가오지요. 그 변화는 바다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 수온과 공기의 결이 달라지고 그 신호는 바람에 실려 육지를 향해 전해집니다. 바람은 단순히 스쳐가는 공기가 아니라 온도와 습도, 계절의 징후를 함께 품고 이동하면서 자연의 변화를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지요. 그 바람이 반드시 지나게 되는 자리가 있으니 바로 동해와 맞닿은 태백산으로 한반도에서 대기 흐름이 가장 자주 바뀌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람은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의 과정을 차분히 시작합니다. 태백산맥은 바람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길고 완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해발 1000m 안팎의 능선은 바람을 멈추기보다는 바람의 성질을 바꾸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을 거쳐 바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지요. 이 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습한 해양성 환경이 이어지고 서쪽에는 비교적 건조한 내륙 환경이 펼쳐지며 불과 수십 킬로미터 사이에 전혀 다른 기후대가 형성됩니다. 이처럼 태백산맥은 기후를 구분하는 경계이자 동서의 환경 차이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산맥을 이해하는 일은 단순히 높이나 지형을 따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곳을 넘고 스치며 바뀌는 바람의 방향과 성질, 공기와 습기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태백산맥의 중심부에는 해발 700m가 넘는 고도에 자리한 도시 태백시가 놓여 있는데 높은 땅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를 감싸며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태백은 사람이 살아가는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지대 중 하나라서 기후는 자연스럽게 이곳만의 삶의 속도와 리듬을 만들어 왔지요. 태백의 바람은 산 위를 스쳐가는 공기가 아니라 사람의 하루를 따라 천천히 흐르며 이곳 사람들은 바람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태백의 여름은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지만 해가 지면 밤 공기가 빠르게 식어 하루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그 서늘함은 이곳 사람들의 생활에 자연스러운 쉼을 더해줍니다. 겨울이 되면 태백의 차가운 바람은 생활의 속도를 늦추고 차고 맑은 공기 속에서 이곳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태백의 기후는 자연을 이기려 하기보다 그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이끌었고 이곳 사람들은 그 방식을 오래전부터 터득해 왔지요. 태백의 집들은 바람을 피하고 햇볕을 오래 담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왔고 이런 선택은 오랜 시간 쌓인 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창문의 크기와 위치는 물론 마당과 담장의 방향까지 기후에 맞춰 달라지며 집마다 이 지역의 기후를 그대로 반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눈이 잦은 겨울에는 밖보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웃과의 소소한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추운 계절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 왔지요. 태백의 일상은 빠르게 흐르기보다 천천히 쌓이는 시간 속에서 하루를 이어가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곳에서 오래 살아온 이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한때 태백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 울려 퍼지던 광산의 사이렌으로 시작했고 그 소리를 신호 삼아 사람들은 말없이 하루를 준비하며 깊은 지하로 향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바람과 날씨로 계절을 짐작하며 하루를 계획했는데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바깥 공기는 시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지요. 바람이 차가우면 눈이 오래 가겠구나.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몸으로 익힌 감각은 어떤 예보보다 앞서 계절을 알려주었습니다. 광산은 사라졌어도 기후를 읽던 감각은 도시의 기억 속에 이어져 오래 산 어르신들은 지금도 바람의 기운만으로 날씨를 짐작하곤 합니다. 태백의 식탁에는 기후가 남긴 흔적이 그대로 이어지고 이곳에서 자란 작물들은 모두 고산의 환경을 견디며 자라온 것들입니다. 짧은 여름에 수확한 먹거리를 긴 겨울 동안 먹어야 했던 태백에서는 음식의 보관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며 계절이 빠르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 저장과 발효는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김장김치도 이곳 기후에 맞춰 달라졌는데 태백의 낮은 온도에서는 김치의 숙성이 느리게 이루어지므로 긴 겨울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염도 조절이 아주 중요했지요. 감자와 옥수수,
메밀은 태백을 대표하는 작물로 오랜 세월 땅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특히 감자는 이 지역 식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큰 일교차와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자란 작물들은 단단하고 알이 굵어 맛에서도 평지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고 이곳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근에는 태백에서 생산되는 감자나 메밀 같은 고산 작물을 활용한 소규모 가공품들이 조금씩 선보이면서 감자전이나 메밀전병처럼 지역 농산물을 살린 음식들이 오일장과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바람뿐 아니라 물의 출발점이 되는 도시이기도 해서 이곳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두 개의 큰 강으로 나뉘어 흘러갑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와 황지연모시 같은 도시에 자리하고 있어 두 강이 한 도시 안에서 출발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이처럼 태백은 기후와 물의 흐름이 동시에 갈라지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 이 도시가 가진 지리적 특성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동해에서 불어온 바람이 태백 산맥을 오르면서 공기는 점점 식고 그 결과 동쪽 사면에는 참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습한 숲이 자리 잡아 울창한 산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람이 상승하며 차가워진 공기 속 수증기는 구름과 비로 변해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지형성 강수의 원리입니다. 반면에 능선을 넘은 바람은 수분을 대부분 흘려보내고 건조해져 내륙으로 향하며 서쪽 사면의 식생은 동쪽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같은 바람이 서로 다른 숲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태백산맥 동서사면의 식생 차이는 이 지역 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태백산의 동서사면 차이는 숲의 밀도와 식생 구성도 달라지며 각 사면마다 고유한 생태적 특징이 나타나지요. 식물은 기온과 습도에 맞춰 자라는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고 같은 종이라도 환경에 따라 개화 시기가 보름 이상 차이 나기도 하며 이렇게 작은 차이가 모여 숲의 구조와 생태계 균형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태백산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자라는 같은 종의 식물들은 잎의 두께, 줄기의 강도, 뿌리의 깊이까지 미묘하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곤충들도 바람과 온도에 반응하며 활동 시간을 달리하는데 특히 나비와 벌 같은 곤충들은 기온이 섭씨 15도 이상일 때만 활동합니다. 결국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 숲 전체의 균형을 만들어내며 생태계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조정을 통해 스스로를 유지해갑니다. 최근의 기후변화는 태백산맥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며 한눈에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누적되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봄이 찾아오는 시점도 조금씩 달라지며 30년 넘게 살아온 이들은 그 변화를 분명히 체감한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 해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누적되어 왔으며 산림청 기록에서도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지요. 숲은 한 곳에서 사라지기보다 조금씩 자리를 옮기며 적응하며 고산식물의 분포 지역은 점차 높은 지대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태백시는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과거 산업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연과 생태를 기반으로 한 관광 체류형 콘텐츠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산 기후와 울창한 숲을 활용한 체류형 프로그램들이 점차 시작되면서 맑은 공기와 고요한 환경은 이곳만의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폐광된 지역에는 자연이 다시 들어서고 사람들의 삶도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며 변화는 급격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태백이 과거 산업 도시에서 자연과 생태 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 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 역시 점진적이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폐광 지역과 사람들의 삶에서 서서히 이어지는 변화를 살펴보았듯 태백산맥은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거대한 구조로 이 산맥을 따라 기후의 신호가 전달되며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기후 변화는 한 지점에 머물지 않고 산맥을 따라 여러 지역으로 퍼지며 태백에서 시작된 변화는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긴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산맥과 기후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태백산의 변화를 살피는 일은 단순히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살피고 숫자 너머에 있는 관계와 균형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사람의 선택이 남아 어떤 집을 짓고 어떤 작물을 심으며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한 흔적들이 쌓여왔지요. 이런 선택들이 모여 오늘의 태백을 형성했으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온 시간이 이곳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으므로 이제 시선은 산맥에서 골목으로, 기후에서 일상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른 아침 태백의 골목에는 바람보다 먼저 사람의 발소리가 남으며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산책을 나서는 이들이 보입니다. 두툼한 외투깃을 여미고 천천히 길을 걷는 모습은 이 도시가 하루를 시작하는 오래된 방식이며 급하지 않은 걸음이 아침 골목을 채웁니다. 누군가는 눈 쌓인 마당을 쓸고 누군가는 창문을 열어 오늘의 공기를 먼저 맞이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광산의 시간이 지나고 산업의 풍경이 달라져도 사람들은 이 기후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지켜왔으며 변하지 않은 것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태백의 삶은 환경을 바꾸기보다 환경에 맞추어 속도를 조절해온 시간의 기록이며 그것이 이곳 사람들이 선택한 공존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얼굴에는 서두름보다 견딤과 기다림의 표정이 먼저 드러나며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만들어낸 고유한 분위기가 배어나옵니다. 동해에서 시작된 바람은 태백산을 넘어 조용히 흘러 말없는 흐름 속에 자연의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을 따라 이동한 바람은 숲 가장자리와 사람의 생활 속에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오늘 동해와 태백에서 시작된 바람과 시간, 사람과 자연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도시의 숨결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백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강으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강으로 시선을 옮겨 잊혀진 씨앗이 다시 피어나는 과정을 따라가며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